송아, 송생과학 송쌤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지구에서 대륙이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이런 생각에 반기를 든 과학자가 등장했는데요. 이 과학자가 주장한 이론이 대륙이동설입니다. 이 대륙이동설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깨진 유리 조각이나 퍼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깨진 유리 조각이나 퍼즐의 모양을 비교를 해보고 위치를 잡아서 맞출 수가 있죠. 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하게 해안선이 맞는 구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비슷한 해안선을 기점으로 같은 화석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공룡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먼 거리의 대서양을 건너갈 수 없을 텐데 어떻게 갔을까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가설을 종합해 보니까 예전에는 이 대륙이 한 군데로 뭉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를 설명할 수 있다. 대륙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움직여 왔음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까요? 베게너는요, 엄청 잘생겼죠? 독일의 기상학자입니다. 기상 관측도 많이 하고 지도를 많이 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베게너는 현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이 과거에는 하나로 붙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 대륙이 이동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베게너가 살았던 시대에 존재했던 지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도를 보고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와, 오래되었다? 와, 정말 못 그렸다. 지금과는 약간 다른 지형의 모습들이네. 이런 것을 느끼실 분도 있겠지만 베게너는요, 이 지도를 유심히 쳐다보다 보니까 여기 있는 해안선과 여기 있는 해안선이 왠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해안선과 아프리카에 있는 해안선이 뭔가 유사점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지도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점은 찾아보기가 힘든데 유럽에서는요, 유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해안선의 유사성을 발견하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유럽의 베게너라는 과학자는요, 유럽의 지도를 매일매일 쳐다보다 보니까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선과 아프리카의 서해안선이 일치한다는 점을 밝혀내게 되었죠. 베게너는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가 원래 붙어져 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해안선을 기점으로 연구한 결과 대륙이 이동하였다는 가설을 세우고 4가지 증거를 밝혀내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선의 일치입니다. 베게너는 세계 지도를 보면서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과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이 왠지 잘 들어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 선을 그어보면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의 지도를 옮겨보니까 이런 식으로 딱 들어맞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겁니다. 유럽의 지도를 열심히 한번 볼게요. 이 먼 거리를 떨어져 있었지만 이 모양이 왠지 비슷하고 이것을 가까이 대보면요, 이렇게 유사하게 붙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증거로는 산맥의 분포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붙어져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북아메리카고요, 이게 유럽입니다.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 여기 있는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죠.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의 산맥과 지질 구조가 연속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석의 분포입니다. 멀리 떨어진 대륙에 흩어져 있는 고생물의 화석의 분포 지역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보라색 선은요,
메소사우루스가 죽어서 만들어진 화석이 존재하는 곳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은요,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심볼이 화석으로 존재하고 있는 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식물이나 동물이 이 먼 거리의 바다를 헤엄쳐 갈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대륙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사우루스가 뭐 뗏목을 타고 건너가거나 글로소프테리스가 신이 씨앗을 다 들고 일일이 뿌리고 다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땅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빙하의 이동 흔적입니다.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이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이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빙하가 이동을 했을 때 그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 흔적의 패턴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 대륙에 걸쳐서 빙하가 이동했던 흔적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그 패턴이 대륙이 붙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남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인도 대륙, 남극 대륙, 오세아니아 대륙에 걸쳐서 이렇게 대륙이 모여 있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에서 한 덩어리를 이루는 덩어리로 땅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 인도 같은 데서는 빙하가 흘렀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가 적도지방인데 이 적도지방에서 딱 봤을 때 인도 지역이 딱 걸쳐져 있거든요. 분명히 적도 지역은 너무 덥기 때문에 빙하가 형성이 될 수 없는데 빙하가 흘렀던 흔적이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인도가 옛날에는 남극 쪽에 붙어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극지방에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백에너는요, 이렇게 대륙이 하나였을 거라는 증거들을 종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에너는 여러 증거들을 근거로 과거에 판게아라는 하나의 대륙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갈라져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하게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난 일은 아니다. 뭐 3억 년 전에 뭐 고생대부터 현재까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대륙이 움직였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였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아주 먼 옛날 하나의 땅덩어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판게아 이외의 바다 부분을 판탈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판게아가 너무 과식을 했더니 판이 탈났어. 네, 그냥 이런 걸로 넘어갈게요. 농담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거의 3억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조금씩 이동하면은 현재의 대륙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륙 이동설이 그래? 그럼 너의 주장 다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과학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질문해요. 야, 너가 하는 말 다 알겠는데 대륙을 이동시킨 원동력이 도대체 뭐야? 그런데 백에너는 그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과학기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백에너가 주장하지 못한 이 이론은요.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멘틀이 대류하면서 지각을 움직일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대륙의 이동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멘틀에 대류한다는 현상을 그 당시 백에너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주장은 묻히게 되었죠. 특히 백에너가 살던 시대의 과학자들의 생각은요. 그 당시 과학자들은 해양이 지구 표면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고정관념이 아주 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백에너는 결국에 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백에너의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백에너는 결국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백에너는 대륙 이동설을 어떻게 해서든 검증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의 탐험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탐험 대장으로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1930년대에 조난을 당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론을 마지막까지 증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운명을 달리하게 된 것이지요. 백에너의 대륙 이동설을 시작으로 지구의 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이론을 밝혀냈고 이것들이 과학자들이 합의를 거쳐서 완성이 된 이론이 판구조론입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다가 이동하여 현재의 분포를 이루었다는 이론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는 어떤 모습의 일치? 산맥분포, 화석분포, 어떤 것의 이동운조? 그렇죠. 해안선의 모습이 일치했죠.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선과 아프리카의 서해안선이 일치한다는 거 확인했었고 빙하의 이동 흔적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인도 등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인도 남부 지역은 현재 열대기후에 속하지만 과거의 빙하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까닭과 대륙의 이동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인도 대륙이 어디에 붙어 있었을 것이다? 남극에 붙어 있다가 적도 부근으로 이동하였으므로 과거에 형성된 빙하의 흔적이 오늘날 발견될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도 대륙은 극지방에 있다가 적도지방으로 이동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소단호 현상 평가 풀어볼게요. 대륙 이동선과 그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대륙 이동의 원동력인 멘틀의 대류는요. 그 당시 과학기술로는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베게너는 그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린란드에서 탐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원동력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판구조론이 형성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쳤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